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그제 저녁에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본인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대해서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입장을 급격히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또 대변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 이 자체는 위법적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안 한다. 거기서부터는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밤에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많은 제보가 왔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믿을 만한 곳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정보기관이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정보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오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정보기관은 국정원과 방첩사령부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그렇죠. 국정원 1차 장관의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미리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일부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실패한 친위 쿠데타다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정치인의 체포, 구금 행위가 실제 있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란죄의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잘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판단에 의해서 아마도 대통령께 오늘 면담을 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으로 한동훈 대표와 나눴는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아침에 본인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공개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좀 전에 솔직히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나온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먼저 어디서 이제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의총장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장을 그제 저녁과 180도 다른 상반된 입장을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국 상황은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내려질 앞으로의 그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따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향배가 갈라질 텐데요. 자, 오늘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중대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장 마이크를 잡아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의총장에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상황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예. 없겠습니다만은 뭐 방금 김재원 최고의 발언이 저는 예. 정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 대통령의 물론 국민들의 많은 심려를 끼친 지금 계엄이란 행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헌재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정지어 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예. 아까 오전에서 최고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보다 어떻게 저러한 정보들을 먼저 제보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이후에 언론들도 받아쓰기를 시작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양방에 최소한 확인을 하고 나서 발언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이제 저희 아래 하단에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 한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 정지를 뒤집을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의총장에서는 친윤계 의원들하고 좀 설전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지금 의총장에 방문을 해서 무언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다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날렸다. 왜 들어와서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대통령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면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저희 예. 역시도 아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뭔가 특이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측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용어를 좀 하나 바로잡고 싶어요. 예, 민주당이나 지금 이 민주당 측 패널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번 행위에 대해서 예. 쿠데타 프랑스어 어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뜻 자체가요, 정부의 일격을 가한다, 정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군사 정권에 대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최소한 언론에서 용어는 바로 쓰자. 예.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는 좀 신중을 기해해 줄 필요는 있어 지금 보입니다. 사실관계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저는 이해는 되는데 예. 저희 민주당이 먼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실패한 친이 쿠데타라는 표현은 이 국민의힘의 지금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신지호 의원께서 이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쓰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네. 제가 한 말씀만 잠시 드리면요. 그저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친위 쿠데타라 했는데 쿠데타라는 용어는 하급자가 상명의 명령을 어기고 전복하는 것이 쿠데타고요.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쥔 자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친위 쿠데타라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수상이 되고 난 뒤에 권력을 잡았는데도 자기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사형까지 시켰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친위 쿠데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예. 자, 그 여당 쪽에서 먼저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당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전 발표가 나오자마자 친윤계 쪽 그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대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 그 발언 영상 준비돼 있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친윤계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뒤에 판단하자. 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계라고 소위 불려지는 분들의 그동안의 입장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왔고,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서는 여당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탄핵 트라우마, 이 해석을 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은 막아야 된다. 지금 방금 윤상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견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시킨다라는 한 문장으로 포함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파를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전 그 대한민국 호에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없고 반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신념처럼 보수 진영에는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종 특검법 등에 있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 가장 많은 이탈표가 나왔을 때 4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그래도 108석을 몰아주신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한다라는 이 당위에 근거를 해서 그와 같은 태세로 전부 다 이제 가져갔던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 역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혼란을 통해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당론에 입각해서 탄핵만은 막아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이것이 일체의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맞는 판단이었느냐, 정말 대통령이 그것이 고도의 정치 행위였느냐, 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후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본인한테도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원리 원칙에 입각한 판단,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이것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정도의 아주 위중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인가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것보다 우선해서 신속한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 여당 일각 이 탄핵 쪽으로 급격히 선회한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계엄 당시에. 그 2차 계엄령 명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영상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네, 계엄 선포 당시로 한번 잠시 돌아가 보면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보다 더 많은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갔고 더 빨리 선관위에 갔습니다. 계엄 선포가 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그 배경을 놓고 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확인하려서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300명이나 투입이 됐는데 이 과천청사 120여 명, 관악청사 50여 명, 선거연수원 130여 명. 주로 이제 군 3군의 이 정보 쪽 계통에 있는 그 전문 군인들까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시켰다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그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그 반출된 건 없다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거든요. 최 의원님. 자, 윤 대통령의 뜻대로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것인데 연영 방첩 대장의 지시로 군이 선관위로 계엄령 포고령을 내리자마자 5분 만에 선관위를 가서 접수를 했다, 장악을 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은 지난 4월 달의 총선, 압도적인 야당의 승리,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왜 부정하느냐? 뭔가 선관위의 어떤 개표 조작,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모르는 뭔가의 공작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결과다라고 봐지고요. 실제 대통령이 거구 유튜버들이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24대 국회를 그 부정하고 개표 조작이다라고 해왔던 그 일방적인 거구 유튜버들의 방송에 너무 심취된 결과 정말로 이거는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거, 그것은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선관위로까지 5분 만에 그렇게 군이 투입됐을까? 전혀 의혹이 안 풀렸었는데 이것은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이루어진 지금 현재의 국회는 해산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군 투입을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다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실제 본인을 비롯해서 여야의 국회의원들 또 대표들을 체포해서 과천에 수방사에 감금하려 했다는 그 사실을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대통령을 믿고는 하루라도 더 통치를 받아서는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과 면담하고 난 뒤에도 한동훈 대표가 거듭 직무정지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필요성을.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력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여당 대표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관위를 장악을 했던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입증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당 대표의 입장이 하루 만에 돌변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의 입장도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이 선관위 투입과 관련된 김용현 그 전 장관의 그 입장 표명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대변인? 저는 당연히 영향이 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군 그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곳은 두 곳 아닙니까? 국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계엄군이 280명 정도가 국회에 진입했다, 난입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나오는 얘기인 것처럼 선관위에 투입된 군의 숫자가 무려 300명입니다. 이것은 국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간 것이죠. 예.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11시 40분경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여기 선관위는 10시 40분경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갔는가 하는 부분이 저희도 궁금했는데 그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뜻대로 부정선거를 확인하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어떤 선거겠습니까? 지난 4월 있었던 총선을 얘기하는 걸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야당 탓 아닙니까?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입법농단, 탄핵농단, 예산농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당선이 된 게 맞는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닌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을 새로 치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그 상황에서 입장에서 뭔가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것도 확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이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요. 예. 절대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들 각국에도 부정선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는 성역인 게 맞습니까? 이때까지 정말로 이렇게 채용 비리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었고요. 소크리 투표, 쓰레기통 투표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쌓을 정도인데 지금 선관위원장 교체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위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감사를 한다라고 해도 감사의 범위까지도 선관위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역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문제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관위는 털끝 하나 건드려서 안 되는 조직인지를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23년 보안 검사를 하다가요. 예. 포렌식에서 지금 이러한 증거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갔다. 국정원에서 한 네,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이 보고를 근거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보고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 확인해 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통령의 이거 직무를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확인해야지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태학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도 했죠.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관위에 이제 계엄령이 들어온 거, 계엄군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위헌이라고 했는데, 계엄이 선포됐을 때 선관위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히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헌재에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엄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정말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나 예. 혹은 선관위에서 정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만한 상황을 저질렀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둬야 됩니까? 이 기간은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럼 이것을 잘못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위원으로 몰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말이 맞다, 이쪽 말이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고 하면 지켜봐라. 이게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안 나왔다면 대통령의 입장도 들어봐라. 그럼 무언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최소한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숱하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들이 본인의 육성 녹취까지 나와도 왜 어떤 한 명도 이거 유죄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어떠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더 신중하게, 진중한 상황이니만큼 좀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선관위 투입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라고 민주당이 명명을 했죠.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또는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장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이동, 폐기, 조작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명태균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 척결로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내란 세력이라고 아주 그냥 단정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선관위의 방첩사가 이제 들어가서 확보한 자료 거기에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왜 선관위를 그렇게 장악을 오히려 국회보다도 더 빨리 하려 했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지만 예. 지난 총선 결과를 도저히 윤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야대가 이런 상황이 극심하게 벌어졌는가? 모든 지금 국정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런 모든 난백상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탓이다라는 어떤 피해의식 또는 망상 뭐 이런 것에 심각하게 젖어 있었던 결과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의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것을 뭐 소위 말하는 탈취죠. 탈취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뭐라도 나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번 국회를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국회의 활동 자체를 중지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서 국회를 해산시키려 하려 했다 하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 선관위가 만약에 뭐 어떤 본인이 대통령이 생각할 때 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계엄령을 내려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도 있고 경찰도 다 장악되어 있는데 검경을 통해서 또 그 의혹을 밝히고 고발하면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내려서 선관위를 가장 먼저 접수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직무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 그 주장이 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현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선관위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간에 있어 왔던 소쿠리 투표 등의 행태 내지는 뭐 가족회사라고 불릴 만한 여러 정말 매우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300명이 투입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선관위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하면, 그리고 뭔가 확인해봐야 할 진실이 있다면 고소고발이나 혹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계엄 선포를 통해서 즉시 300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에 대한 굉장한 참담함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20몇 년간을 공직에 계셨고 법조인이시고 사법 시스템의 최중앙에 계셨던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계엄군을 투입해서 선관위의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고 했다, 내지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2차 계엄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을 들었듯이, 자, 김진욱 대변인, 이 선관위에서 뭔가를 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2차 계엄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뭐 첩보 정황이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박접사령관 밤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국방부에서 직무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서야 이런 그 직무 정지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그 지난 12월 3일 날 비상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이 직무 정지 또는 인사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어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또한 이 인사나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한 대표도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랬기 하면서.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뭐 저희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마저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사 국방부에서 지금 인사에 대한 이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 하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에 나왔다면 이 의혹이 커지기 전에 사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까지 아직도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쾌한 말씀도 없이 이런 자꾸 이 지역적인 결과들이 나오면 과연 대통령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여전히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게 없고 다 이게 야당을 경고하려고 했던 이런 차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 인식의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들도 안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전국에서 시국 선언이 일어나고 있고 왜 광장에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모이고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늦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김진욱 대변인과 같은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가 계엄 가능성을 그 야당 대표도 이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에는 합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 김민수 대변인은 야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때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위헌적 위법적인 탄핵을 약 20차례나 반복해왔기 때문에 본인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또 반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이게 지금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큰 사건을 두고 정치적 기회에 맞추어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더 기다려라.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정확한 근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입장을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이 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또한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어떠한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것이야가 아니라 이랬다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네.